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엄현석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셨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음식점, 카페,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영상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매장에 포스기가 있죠. 카드사와 여러분들을 매칭시켜주는 벤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벤사로부터 매출 자료를 이렇게 받아 두셔야 됩니다. 나의 매출이 홈택스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가 되거든요. 그 홈택스에 있는 매출과 여기 포스기 벤사에서 준 매출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더라도 홈택스 조회된 걸로 신고를 하시면 되긴 되는데요. 다른 이유는 이게 인식하는 시점이 서로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은 홈택스에서 조회된 걸 기준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왜 하냐면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들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등록해 놓으면 그 홈택스에서 불러와줘서 그 중에서 공제니 불공제니를 선택한 다음에 공제되는 것만 손쉽게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입이 수백 건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쳐서 입력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셔야 쉽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는 전제 하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있죠? 걔를 눌러주시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 내역을 불러와서 공제니 불공제니 선택이 되어 있죠. 이미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편의점에서 산 것들은 다 불공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것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요 체크박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공제로 바꿔주시면 돼요. 공제 불공제를 여기서 이 화면에서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현금으로 내가 매입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받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현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매입세 공제금액 조회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7월부터 12월간에 현금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되는 것도 있고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불공제냐? 요걸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인데 아마 우리가 이제 불공제 될 만한 것들이 접대비 관련해서 쓴 지출 내역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들은 불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나이키 운동화를 샀어요. 그런 것들은 불공제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3개월 단위로 조회가 되거든요. 7월부터 9월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신 다음에 그럼 내가 쓴 전체 내역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요 불공제 항목이 나오죠. 현금영수증 매입세 공제 입력란에 요 불공제되는 것은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불공제되는 항목들을 먼저 걸러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기 얘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정기신고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텐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세부 사항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을 눌러주시고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내 업종과 관련된 서식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얘도 체크해 주세요. 혹시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얘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홈택스 접속해서 신고하면은 10,000원을 공제해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여기 이 네모박스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세금 계산서도 다 전자로 주고받기 때문에 다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제가 지금 클릭하는 것들만 잘 따라서 클릭하시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의 매출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죠. 혹시라도 업체 요구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으시면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불러와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그 발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게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직계표 작성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조회가 있죠. 한번 눌러보면은 19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나의 매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 조회된 금액과 벤사로부터 받은 그것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홈택스 조회된 걸로 신고하시면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총액을 여기 합계 금액이 있을 겁니다. 7월부터 12월간의 합계 총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이겠죠. 과세 매출분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불러오신 다음에 2019년도분 하반기 합계 금액 총금액 있죠. 총금액 요 과세 매출분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의 공급 가액과 세액, 부가세액을 나눠서 입력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공급 대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급 가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급 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매출했고 10%인 10원이 부가세일 텐데 110원이 공급 대가고요. 용어가 약간 좀 다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나의 매출 부분에 대한 신고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하기 누르시고요. 메모 박스에 어떤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입세액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입력하셔야 내가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집은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먼저 누르시고요. 그냥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2019년 7월부터 12월간 받았던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가 불러와칩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회된 거 가지고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걔를 작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료명세서 작성하기를 누르고요. 아까 제가 처음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맹점 정보에 내가 어떤 지출을 했었는지를 일일이 다 입력한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수백 건 있으면 수백 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아주 쉽게 여기서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가 있죠. 얘를 누르시면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총 거래 건수와 공급가액, 부가세, 총금액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공제, 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반영된 게 바로 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된 것만 불러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 금액인데 424만 3,590원인데 얘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입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곱하기 11분의 10 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세액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243590 곱하기 10 나누기 11 하면 3857 809가 나오고요. 아까 4243590을 빼주시면 385781입니다. 거래 건수는 아까 30건이었고 30건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현금영수증도 똑같아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공제, 불공제 다 포함된 금액이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요. 얘는 공제, 불공제가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현금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불공제가 있었잖아요. 그 불공제만큼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부가세가 얼마인지 그 금액만큼 빼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금액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 완료. 그러면 일단 매출 신고됐고 매입 신고됐고 우리가 더 부가세를 아낄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하기를 누르신 다음에요. 참고로 의제 매입세액이란 뭐냐면은 근데 음식점이랑 카페를 운영하는데 면세 농산물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뭐 고깃집으로 예를 들면은 상추나 고기
이런 것들 면세 농산물들을 매입하는데 면세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부가세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작성하기 얘를 눌러주시고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래 건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계산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도 다 전자계산서예요.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조회된 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공제율은요, 지금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은 109분의 9입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면 금액이 짠 계산되죠. 그래서 210만원 되는데 210만원만큼 부가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특별하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가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한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매출 과세 표준 있었죠.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확정분에다가 아까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만큼을 그 금액 입력해 주시고 단기 매입액은 아까 요거 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9분의 9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공제대상 세액까지 다시 한번 입력이 됐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면 작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작성하기 또 눌러주시고 얘는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사유로 불공제되는 건지 접대비 있죠. 접대비 있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게 몇 건인지 금액이 공급 금액이 얼마고 공급가액이 얼마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를 한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저는 없으니까 입력 완료를 누를게요. 매입세액까지 입력이 됐고요. 납부한 세액이 나오는데 내가 매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내 매출이 포착이 되겠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최종 소비자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그 부가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라고 하는데요. 얘를 또 작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동 계산 해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없으면 자동 계산 해주시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이 있는데요. 법인은 안 되고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모두 적용되고요. 또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만 가능한데 2018년도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1,000만 원을 한도입니다. 1,000만 원 한도. 자동 계산됐으니까 입력 완료를 또 누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됐고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여기 금액이 표시될 거고요. 환급 받을 게 있으면 또 환급액이 표시가 될 겁니다.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여기 거래 은행이랑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또 계산서 수취 금액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또 입력이 되고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고서 입력을 한 다음에 고칠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잘못됐으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보신 다음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 안 했다고 뜨네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 얘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눌러보시고 자간지 타간지 그 사업장에 현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객실수, 의자수, 탁자수 이런 거 써주시고요. 월 기본 경비 써주시면 돼요. 대략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신고서 제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만 설명드린 거고요. 특수한 경우라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